매일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생각보다 실력이 늘지 않은 아이, 그런 아이를 보며 안타깝고 또 잔소리를 하게 되는 부모님. 수학이 아이와 학부모님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죠. 수학 공부 어차피 해야 하는 거라면 괴롭지 않게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아이들이 수학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와 제대로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추천까지 초등부터 수학 잘하는 아이로 만드는 진짜 수학학습법을 가득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아이들은 왜 수학이 어렵고 수학 공부 자체가 잘 안 되는 걸까요? 대표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 상황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확인하며 들어주세요. 첫 번째, 수학 공부 방법이 틀렸다. 수학 공부로 오직 수학 문제집 풀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학기에 많게는 대여섯 권, 양으로 승부하죠. 사실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문제를 풀어보고 틀리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왜 그런지 찾아보고 또 다시 여러 번 반복하여 풀고, 이것이 제대로 된 기본적인 수학 공부 방법인데요. 많은 학부모님들은 이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오직 문제집 몇 권을 푸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그런 방법에 익숙해져서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문제집 양에만 집착하죠. 그러다 보니 목표한 문제집 양을 다 풀었을 때 푼 문제의 양은 많지만 소화하지 못한 문제 또한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못 푼 문제가 엄청 많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안 푸니만 못한데도 겉으론 수학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진실을 아는 아이조차도 자기 위안을 삼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집 제일 뒷장까지 풀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수학 공부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학은 반복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아이는 못 푼 문제를 반복하는 반복학습이 아닌 쓱 겉으로만 풀는 나열학습을 했습니다. 어떤 학습이든 반복, 숙달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죠. 어렵고 또 틀렸던 문제일수록 반복해서 알 때까지 계속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반복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공고히 하고 개념 및 공식, 해결 과정 중의 논리 등이 자연스럽게 암기되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도 챙기면서요. 많이 풀면 암기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모르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풀이 과정과 답이 저절로 외워지는 암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공부를 한다고는 했는데 실력이 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수학은 엉덩이의 힘을 기반으로 쓰면서 해야 합니다. 수학 노트 3대장, 개념 노트, 풀이 노트, 오답 노트를 제가 수차례 강조한 이유죠. 즉, 초등 때 꼭 알고 가야 하는 개념들을 아이가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풀이할 때는 왜 이렇게 풀고 있는지 스스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틀린 문제는 오답 봉투와 같은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알 때까지 반복해서 풀어야만 하죠. 오늘 영상을 다 보신 후 요 위에 달아놓은 카드 영상들도 꼭 복습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방법들이 다 자세히 담겨 있거든요. 수학 공부는 정직합니다. 단 누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의 문제예요. 제대로 된 수학 공부 방법을 이 기회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감 난이도 급상승의 우왕좌왕. 초등에서 중등, 중등에서 고등 수학으로 넘어갈 때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급상승합니다. 일단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해왔던 수학학습의 구멍 때문에 난이도 허들을 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본인의 수준보다 너무 높은 학습을 강제로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저는 수학머리를 키우는 방법으로 선행보다는 현행 심화를 강조하는 편인데요. 현행, 즉 본인 학년의 수준이 별로 높지 않은 상태의 아이는 선행 단계에 깊이 있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해가 안 가니 선행 과정에서 공식 요령에 암기만 하게 되어 쉬운 문제는 풀 수 있지만 두세 개의 개념이 섞인 중상 난이도의 문제는 잘 풀지 못합니다. 그거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 아니냐고요? 글쎄요. 초등 기본과 중고등 기본 문제의 수준이 완전히 다른데 공식과 요령만 안다고 기본 성적을 받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초등 매우 잘함이 중등 A, B가 되고 중등 A가 고등 1, 2, 3등급으로 퍼지게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등 때 중상 난이도의 문제들은 단순 개념을 묻거나 혹은 문장제 문제 정도로 문제의 유형 변화를 주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등 이후부터는 중상 난이도의 문제는 여러 개념들을 동시에 적용시켜야만 풀 수 있는 수준으로 기본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초등 때처럼 공부에서는 절대 잘함을 막기도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수학 공부 시간과 깊이를 늘려야 합니다. 이제는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공부가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문장제 하기 싫어했던 아이, 초등 고학년부터는 어떻게든 시키셔야 하고요. 연산 숙달훈련 싫다고 할 줄 아는데 왜 계속 계산을 시키냐고 했던 아이도 정확하게 빨리 실수 없이 푸는 훈련 초등 고학년부터는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적 후행을 해야 합니다. 수학은 나선형 학습으로 개념 학습이 매우 중요하고 초등학교 개념이 중고등학교에 가면 확장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후행은 필수입니다. 단 전체가 아닌 선택적 후행을 해야 하는데요. 선택적 후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 능력이 필수입니다. 초등 때 된 아이와 함께 학부모님이 아이의 수학 공부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메타인지를 키우셔야 하고요. 아이가 수학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문제풀이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왜 그런지 스스로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메타인지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라는 것 아시죠? 내가 어딜 모르는지 아는지를 알아야 선택적 학습, 나아가 수학 후행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뭔가 기초가 부족한 것 같아서 중등이 초등 수학 총정리 문제집을 처음부터 다 푸는 것, 이것만큼 아이를 좌절시키고 또 비효율적인 공부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수학 공부에서부터라도 메타인지 훈련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초중고 수학에서 꼭 알고 가야 하는 개념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없는지 체크해 주세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교과서의 각 단원의 이름, 예를 들어 몇십 나누기 몇을 구해볼까요? 와 같은 단원이라면 그걸 설명해 보게 하시는 거고요. 수학사전을 보고 이미 배운 개념 정의들을 잘 알고 있는지 퀴즈처럼 맞춰보게 하셔도 좋습니다. 중등 이후부터는 필수 개념 공식 교재가 잘 나와 있어서 이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걸 백지에 적어보게 하면 백지 테스트가 되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비주얼 싱킹, 마인드맵이 되는 겁니다. 암튼 아이의 머릿속에 영역별로 개념 공식들이 쫙 정리되도록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도 어떤 개념과 공식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었는지 표시해 보는 훈련도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풀 때마다 이 문제의 제목을 정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제목은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일 테고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떤 개념을 가져와야 할지 인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메타인지 훈련에 대해 확실한 효과를 보는 것은 중등 이후부터겠지만 초등부터 미리미리 훈련을 해야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하는 중고등 때 아이와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진짜 수학학습법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꼭 하세요. 지금까지 그동안 우리 아이가 하고 있던 수학 공부법이 잘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돌아보고 위험한 순간 체감 난이도 급상승 시기를 대비해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대로 된 수학 공부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말미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누구나 신청만 하면 무료 체험 10일이 가능하고요. 교집합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댓글 이벤트 따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바로바로 메타인지 기반 완전학습 시스템을 갖춘 비상교육의 온리원입니다. 예비초등부터 중등까지 주요 과목 진단평가, 심리검사 등 진단과정부터 흥미로운 인강, 애니메이션, 중등의 경우에는 대치동 강사진들의 개념 문제풀이 강의까지 배울 학이 가능하고요. 여기서부터가 제가 진짜 좋게 봤던 부분인데요. 본인이 직접 정리하고 말해보는 메타인지 학습 과정이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인풋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아웃풋 시스템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바로 익힐 습입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학 완전 학습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메타플러스는요, 아이가 직접 연습장처럼 문제풀이 과정을 태블릿에 펜으로 써서 푼 후 모범 답안, 풀이법을 볼 수 있는데요. 2가지 이상의 풀이법을 보여줘서 다양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네모칸을 채우는 방식으로도 볼 수 있고 해설 강의를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직접 풀이법을 과외 선생님처럼 아이가 한 줄 한 줄 적고 이 풀이대로 설명하는 음성을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아웃풋 시키면 좋아요 라고 했었는데 시스템적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또 전학년 과정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선택적 후행이 가능하고요. 각 단원 공부를 처음 진행할 때 교과서 낱말 공부, 말뼈 사전에서 수학 용어를 먼저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수라고 하면 한자어 뜻에서부터 교과서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문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식이죠.
메타인지 훈련 측면에서는 각 단원별로 이해한, 정리, 암기한 내용을 개표 노트에 정리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앞에서 설명한 백지 테스트, 마인드맵이 되는 건데 아이에게 막연하게만 하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여기에는 개뼈 세상이라고 하는 다른 아이들이 올린 개뼈 노트 예시가 있어서 매달 개뼈왕으로 뽑히면 동기부여도 되고 다른 친구들 것을 참고하면서 내 노트의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판다 수학은 AI가 탑재되어 있어서 연산, 기본, 발전, 심화, 학습이 가능하고요. 비상교재, 교과서 개념 잡기, 개념 플러스 유형 등을 기반으로 한 인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10일간 무료 체험해 보시고요. 큰 틀에서 자기주도, 메타인지 학습의 기본 원리가 순차적으로 잘 적용된 프로그램이니까 아이에게 이런 흐름의 학습 방법을 인지시켜 주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교집합만의 댓글 이벤트 있습니다. 메타인지 학습의 대가이신 리사손 교수님의 최근 저서 임포스터와 온리원 굿즈를 드리는데요. 온리원의 기대 소감을 요 아래에 댓글로 정성껏 남겨주신 분들 10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보죠. 첫 번째,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고 공부가 힘든 이유가 있다. 두 번째, 그 이유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수학 공부법을 적용하여 훈련해보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부탁드리고요. 온리원 기대 소감, 댓글 이벤트 꼭 참여하세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